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컨택센터를 비롯한 프론트 오피스 업무도 긴급하게 재택근무로 전환됐는데요. 이제 재택근무는 비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의 관점에서 휴먼봇 콜라보레이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함께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으로 재택근무 시대의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코리아의 전상우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전상우입니다. 저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 컨택센터와 BPO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재택근무 상황에서 상담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택센터의 관점에서 HBC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컨택센터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구로 콜센터에서 대량 감염이 일어났었고, 또 최근에 이태원발 감염도 일부 콜센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컨택센터들 어떻게 근무를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통신이나 금융권에 있는 고객센터에서는 일부 상담사들을 재택으로 전환을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컨택센터 입장에서 봤을 때 재택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기관계 어플리케이션에 상담원들이 원활하게 접속이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담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구로 콜센터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감염이 발생했을 때도 네.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 센터에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보험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원격에서 근무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였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을 대응할 기술이 그러면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재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에서는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상담원 PC에 인터랙티브 폼이라는 별도의 싱글 스크린 화면을 하나 띄워놓고 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고객 정보를 그 폼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고객사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네.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람이 아니라 봇이 그런 일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와 더불어 리질리언스라는 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고객센터 인프라 자체가 다 온프레미스 형태로 고객사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CRM 어플리케이션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현재 고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 고객센터 중에서도 일부 재택으로 전환하신 그런 고객사들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는 금감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재해 상황으로 간주를 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지금 풀어놓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희 컨택센터에 있는 고객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택트, 뉴노멀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큰 이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택트 기반의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러면서 실제로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 주문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밤마다 매일 식료품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고객 문의를 단순히 주문은 온라인 기반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기타 반품, 환불, 교환 그렇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실제로 콜센터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센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자체는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문의량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서비스 레벨이나 그다음에 고객센터 내에서의 고객 만족도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지만 그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컨택센터 내부에서 저희 RPA만 가지고 정말 이런 재택근무 환경을 효율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고객센터에서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CRM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라든가, 또는 콜인프라 자체도 현재 온프렘 기반에 돼 있는 것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하신다든가,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들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RPA, 로보틱 오토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컨택센터 고객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현재 고객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고객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긴급하게 재택으로 전환을 하고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고객센터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기민하게 대응을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저희 회사 내부에서 듣는 얘기도 해외 고객센터 같은 경우 서비스 자체가 아예 중단이 되고 무너져 버린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로벌 1위 컨택센터 BPO 회사가 텔레퍼포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텔레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하게 한 33만 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그 33만 명 중에 4월 5일자로 12만 5천 명에 대해서 재택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전체 33만 명 중에 50%의 인력을 재택으로 전환하는 네. 그런 플랜 하에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텔레퍼포먼스 쪽에 좀 도움을 드렸거든요. 네. 사실 이제 재택을 전환할 때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객들의 현실이고 네. 텔레퍼포먼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12만 5천 명에 대해서 3주 동안 전환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때 VPN 통해서 보안 이슈 때문에 VPN 사용해야 네, 되죠. VPN을 사용해서 한 건데 그 VPN 세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담원들은 재택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화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소프트폰을 사용해야 사용하게 되는데 되겠죠. 그런 소프트폰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RPA를 활용해서 실제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컨택센터에서
상담원들 입장에서 상담원들은 고객 응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멀티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의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은행을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은행 내에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쓰세요. 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는 CRM 어플리케이션, 네. 세 번째는 지식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지점의 행원들이 쓰는 통합 단말이라고 하는 네.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쓰세요. 네네. 근데 콜센터에서 실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쓸 필요가 있는 이유는 고객들은 전화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어제 자금 이체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알고 싶다. 그럼 그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네요. 실제 네. 트랜잭션이 일어난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트랜잭션이 일어난 내용은 그 통합 단말을 봐야만 알 수 알 있는 수 있는 거거든요. 거네요. CRM에도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4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통신사도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 고객이 나는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뭐 자동이체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대금이 지급이 안 됐다라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렇게 문의를 하면 실제로 상담원은 그렇다면 빌링 시스템을 또 들여다봐야 들어가야 되거든요. 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중요한 시스템들은 보안적으로 차단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내부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놓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휴먼버 콜래버레이션은 봇이 고객사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오게 되면 얘가 그 내용을 찾아서 인터랙티브 폼이라는 데다가 네. 리얼타임으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원 입장에서는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고객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에 집중하고 고객이 얘기하는 거에 공감을 하고 이런 데보다 포커스 맞춰서 업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컨택센터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RPA만 가지고 정말 콜센터가 디지털 센터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이네이블드 센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네. 실제로 과거와 현재 달라질 행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인프라 자체도 변화하게 될 거고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다음에 현재는 옴니채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콜센터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멀티채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옴니채널과 멀티채널의 차이는 채널들 간에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채널들이 고객 접점에 있는 채널들이 대부분 다 사일로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옴니채널화 돼가는 이런 형태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기업 내 콜센터 내에 있는 데스크탑을 상담원이 이용해서 그렇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집에 있는 PC를 쓴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얘기되고 있어요. 뭐 애플의 그 탭이 됐건 뭐 갤럭시 탭이 됐건 이런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얘기가 태블릿으로요? 네네 태블릿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CRM 어플리케이션도 SaaS 기반의 솔루션을 써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상담원 입장에서의 어떤 불필요한 입력 업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찾기 위한 검색을 하는 이런 행위들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하나는 콜센터에서는 그래도 여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가 네네네. 있는데 네. 재택은 그게 혼자 해야 되잖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 도구가 이제 필요한 거죠. 봇과 그래서 협업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봇과 네. 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는 또 다른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워주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계속 컨택센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컨택센터 계속 증가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콜센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네. 드린 거였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고된 자료들을 저도 몇 가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채널들을 전체 채널이 뭐 1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채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3개에서 4개 정도 채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뭐 예금 가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지만 실제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콜센터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챗봇 같은 경우도 활용이 많이 되고 되지만, 있죠. 네. 예, 실제로 이제 챗봇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가 볼 땐 아직은 성숙되지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챗봇한테 뭔가 문의했을 때 답변이 딱 오면 되게 성의 없다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또 대부분의 또 50대 이상의 연령층에 계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화가 제일 편하시죠. 쉬운 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콜센터에서 콜량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전화의 비중은 줄고 그 대신에 뭐 채팅이라든가 뭐 이메일이라든가 등등의 다른 채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담원들이 단순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보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RPA가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인 컨택센터의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컨택센터들이 어떤 이슈들을 겪고 있는지 한번 총정리해 주시죠. 실제로 현재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온라인 소비 증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콜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주문이라든가 반품 교환 문의가 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실제로 콜센터에서 그 상담원들 자체가 재택으로 전환이 안 이루어진 콜센터들도 있어요. 그런 네. 데들은 한 공간에서 적은 인원이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교대 근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서비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RPA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보안에 대한 이슈,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RPA가 더 필요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업들, 이제 디지털 기업들은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나요?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현대차, 네.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과거에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들을 통상 저희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네.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 역시도 동일한 이슈를 겪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프론트 오피스하고 백 오피스가 분리돼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디지털 거거든요. 네이티브 기업이었는데 그들도 그게 분리되어 있었나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요. 네. 프론트 오피스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 오피스에서 또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는 뭐 흔히들 다 잘 알고 계시는 Salesforce, salesforce.com, 네. 젠데스크, 뭐 MS의 뭐 다이내믹스 365 이런 CRM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고 백오피스 영역에서는 또 뭐 HR에서는 워크데이,
그 다음에 뭐 ERP 영역에서는 SAP나 오라클, 그 다음에 IBM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같이 병존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인티그레이션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가 사일로드 된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대안으로 나왔던 것들이 한때 매크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매크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간극을, 갭을 메울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RPA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컨택센터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 동료한테 물어봤던 것도 이런 것도 못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봇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네.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상담원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은 상담원들은 그냥 단순히 전화만 받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생각하는 하고 경우가 있는데, 있었죠. 컨택센터 내부를 근데 들여다보면 실제로 상담원들이 자기가 잘하는 업무 역량에 맞춰서 그 업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잘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지만 최근에 요구하고 있는 역량은 멀티 스킬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량을 보유한 스킬을 보유한 상담원들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그다음- 이직이 또 잦아지겠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그게 멀티 스킬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 랭귀지 이상을 구사하는 상담원들도 멀티 스킬 상담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뭐 영어는 기본이지만, 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컨택센터 내부에 스페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멀티 스킬 상담원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커머스 콜센터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뭐 반품, 환불, 아니면 고객의 저항, 이런 거는 잘 처리하는 사람인데, 되려 주문 업무가 굉장히 서툴다라든가,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역량을 골고루 갖춰나가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데, 실제로 이제 RPA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상담원은 고객과의 대화에만 집중을 하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 콜센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가 저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네. 그런데 고객분들도 자신의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냥 전화해서 소리만 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저희 RPA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업무가 정말 이렇게 돼 있었고 이 업무를 이렇게 바꾸고 하면 최적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사이트도 확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RPA가 뭐 부수적인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상담원들이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신입 상담사가 들어왔을 때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데는 최소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죠. 어느 기업이나 다 비슷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전화가 연결됐을 때 뭐 어떤 상담원은 이거를 즉시 처리를 해주는데 그거를 이슈를 처리를 못 해주는, 아니면 다른 상담사는 뭐 이거를 3분 내에 처리하는데 어떤 사람은 5분이 걸리는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효율성을 제고해 주게 되면 서비스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담사를 상향 평준화 시키는 효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외부에서 이제 고객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약간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을 하면 사람답게 일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답게 일한다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면, 이제 원래 1시간에 그 회사에서는 한 12콜에서 15콜 정도를 처리를 해야 된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숙할 줄어들 수도 때는 7에서 8콜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네. RPA가 들어와서 상담원을 가이드를 해주고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단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단시간에.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재택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실이 따로 있거든요. 콜센터에. 네. 그래서 교육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재택은 다르죠. 교육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랙티브 폼에 그 일하는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이던스 메시지를 주는 형태로 해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대해서도 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컨택 센터 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는 고객이 전화를 상담원 연결은 0번이죠. 보통 IVR 눌렀을 때. 그렇죠. 네. 그거 눌렀을 때 대기 시간을 보다 최소화해야죠.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어 3분 30초가 걸리던 걸 3분 20초로 단축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또 상담사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동일한 작업을 카피 투 페이스트라고 하죠. 네. 그런 작업들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 어플리케이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들이 다 사일로드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해당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콜센터에 전화가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실제로 이제 고객 콜이 인입이 되게 되면은 PBX, 즉 교환기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IVR로 넘어갑니다. 일부 금융사 같은 경우는 IVR이 앞단에서 전화를 받고 PBX로 넘기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교환기가 받고 그 다음 IVR 넘기고 IVR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ARS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이제 메뉴를 타고 들어가서 상담원에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이런 플로우를 타고 그 다음에 상담원이 실제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조회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콜 끝나기 전에 또는 콜이 끝난 후에 애프터 콜업이라고 해서 후처리 업무를 합니다. 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콜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RPA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 RPA가 들어갈 수 있는,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실제 고객한테 콜이 연결되기 전 단계, 네. 그 다음에 통화 중 또는 통화 후에 이루어지는 애프터 콜업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통화가 연결되기 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VR이 이제 전화를 받겠죠. 그러면 IVR에서 통상 저희가 앞에 생년월일 6자리 누르고 하면은 이제 고객 인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RPA가 IVR한테 그 정보를 받으면 API로 연동을 해서 받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에서 해당 정보를 미리 찾아 놓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훨씬 상담이 원활하겠네요. 네, 미리 찾아서 그 정보를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상담원은 콜이 연결됐을 때 인터랙티브 폼을 보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담원이 딱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올라온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레디된 상태에서 상담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IVR 외에 예를 들어 옴니채널을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 따로 있으시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과거에 고객이 이메일을 보냈던 내용이라든가 요 콜 전에 제기했던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이 연결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찾아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얼타임으로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찾아서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콜업이라고 하면 통상 콜이 끝나고
상담원들 입장에서는 콜을 메모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완료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내가 얘기했다라는 메모를 남겨야 되는데 이런 메모도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남겨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RPA가 대신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사들이 고객과 전화만 해서 연결 시간이 긴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많은 걸 또 하시고 계셔서 연결 시간이 네, 길었던 맞습니다. 거였군요. 네, 지금까지 컨택센터의 RPA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봤는데요. 플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RP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통칭해서 저희 전체 프로덕트를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디지털 워크포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당연히 RPA가 있습니다. 네, 근데 RPA에는 이제 attended와 unattended로 구분을 하는데요. attended와 unattended의 차이는 unattended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이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를 봇이 돌아서 자동화를 시키는 거고요. 네. attended는 사람이 개입을 해서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자기 본인의 PC에서 자동화를 돌리는 네,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컨택센터에 이용했던 그런 거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Q봇은 뭐 PDF라든가 아니면 이미지 문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담고 있는 문서들에서 어떤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봇인사이트는 시스템 관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엮어서 저희는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컨택센터에 적용됐던 봇은 어텐디드 봇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만의 어텐디드 봇의 특장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저희는 attended 2.0이라는 컨셉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상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PC에서 프로세스가 돌아가게 되면 현재 자신의 PC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건들 수가 없어요. 네. 봇이 돌고 있을 때. 네네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돌려서 만질 수도 있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컨셉으로 휴먼봇 콜래버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내놨거든요. 아,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르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원 입장에서는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필요한 조회를 위한 필요한 정보만 입력을 하고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unattended 봇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가지고 올려주고 알려주는 네. 이런 형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상담원이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원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한테 뭐 예를 들어 어떤 상품 판매를 했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알려야 되는 고지사항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 그런 고지사항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데요? 보험이 계약이 해지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고지사항이 보험 판매에서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스크립트들이 우리 뭐 홈쇼핑이나 네. 아니면 우리 커피 캡슐 주문하잖아요. 거기도 있나요? 네, 그런 네. 데서도 그런 것들 주문했을 때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읽어줘야 되는 스크립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빠뜨리게 되면 사실은 이제 상담사들도 콜센터 내부에서는 이제 퀄리티 어시어런스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읽어줄 타이밍에 이렇게 알려주는 건가요?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으로요? 네. 네네네. 앞서 말씀드린 슬라이드하고 이제 연속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현재 다른 벤더들에 취하고 있는 건 어텐디드 봇을 가지고
상담원 또는 프론트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들 PC에서 자동화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에 머물러 있다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어텐디드 봇과 언어텐디드 봇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AI나 뭐 이런 기술들하고 같이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돌고 있고, 실제로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 데이터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BI 솔루션이 있는데, 그 BI 솔루션하고 연계를 해서 그 보험금 청구 업무를 자동화한 그런 유즈 케이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택센터에서 RPA를 활용하는 방법과 어텐디드 봇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데모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앞서서 요 슬라이드 하나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데모로 넘어갈 건데요. 네. 요 보시는 화면에 우측에 있는 요 창이 저희 인터랙티브 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터랙티브 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폼을 제작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영상에서 직접 만드시는 과정까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요 사례에서도 보면 salesforce.com, SAP, 인보이슬리 이렇게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 리퀘스트 아이디, 그 다음에 first name, last name 요 영역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주고 서브밋을 누르게 되면 그 후단 업무 처리를 알아서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봇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처리해 준다는 네. 거죠. 네. 뭐 뒤에 데모에서 다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고객센터 담당자들의 80%는 멀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VR을 통해서 먼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담원에게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상담원 입장에서 멀티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뒤져서 고객 상담에 응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리지 핸들 타임, 평균 통화 시간은 증가하고 고객 만족도나 상담원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인터랙티브 폼이라는 화면에다가 필요한 정보만, 저 정보도 사실은 IVR을 통해서 넘어온 겁니다. 네. 먼저. 그 다음에 기관계나 등등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알아서 찾아서 채워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콜 종료 후에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콜 끝나고 해야 되는 일도 자동으로 알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인터랙티브 폼을 만드는 건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그 컴포넌트들을 갖다 끌어놓고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간편하게. 저렇게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만들어진 봇을 연결만 시키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AHT를 낮출 수 있고 고객 만족도는 증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데모도 볼까요? 네, 요 데모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상담사한테 이제 고객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배터리 교체 이슈를 가지고. 네. 그랬을 때 상담원 입장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alesforce.com에서 리퀘스트 아이디 가지고 그 리퀘스트 상태를 갖다가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SAP에서 또 이게 재고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무선 청소기 배터리가 갈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워런티가 다 됐는지 안 네, 됐는지도 체크해야죠.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HBC 솔루션에서 상담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인보이슬리에서 실제로 PO가 생성이 되고 인보이스 만들어내고 이런 네. 것들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볼까요? 네. 네, 이제 고객이 배터리 교체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데스크탑에서 일단은 봇을 먼저 실행을 시켰고요. 그랬을 때 우측에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인터랙티브 폼이. 이 데모에서는 뭐 일부러 봇을 실행시켜서 띄우는데 실제로는 뭐 요 폼을 항상 상시로 띄워놓고 띄워놓으면. 로그인만 하면 네.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상담원이 고객한테 이름하고 리퀘스트 아이디 물어보고 서브밋을 하니까 얘가 SFDC salesforce.com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unattended 봇이 찾아 가져오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보가 채워졌거든요. 네. 그 정보가 채워졌는데 그걸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는 상담원이 이제 SAP 내에서 PO를 조회를 하는 요거 내용을 RPA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전에는 저거를 상담원이 직접 들어가서 막 찾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음악 소리가 막 나왔잖아요. 네. 네. 보통은 이제 뭐 뮤트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프로세스를 완전히 표준화를 시켜놓고 그거에 따라서 봇이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선은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보이스까지. 인보이스까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상담 메모도 남긴 거거든요, 방금. 네. 그래서 그 메모가 시스템들의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19 관련한 고지사항도 네. 자동으로 띄워줘서 그거를 말하도록 네. 도와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은 또 인보이스 확인하고 전화 끊고 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배터리 교환하러 갈 때 이제 네. 비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비드 네.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데모도 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그 어텐디드 오토메이션의 유스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기존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주가 되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유즈 케이스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가지고 있는 유즈 케이스가 글로벌하게 보면 한 5만 개 이상 돼요. 네. 그런데 너무 많네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A라는 고객사에 이 프로세스가 자동화하는데 적용이 됐다라고 해서 B라는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워요. 어렵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업무 프로세스도 다른 경우가 많고 하지만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굉장히 보편적인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항공사 같은 경우 이번에 코비드-19 겪으면서 엄청난 예약 타격을 취소나 네, 입었죠. 네, 예약 취소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예약 취소를 갖다 벌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RPA가 처리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여행사 같은 경우도 예약했던 거 취소 또는 뭐 예약을 갖다가 했을 때 저희가 예약이 완료되면 뭐 이메일로 어떤 걸 받잖아요. 네. 그 예약된 여행 상품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커넥터라는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salesforce.com 안에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가 인앱 형태로 내장이 돼서 네. 그 salesforce.com 자체에서 어떤 봇을 호출을 해가지고 자동화를 직접 예를 들어 뭐 수리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 수리 요청을 받으면 티켓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티켓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자동화를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O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뭐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담센터 내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RPA를 쓰면서 결국은 생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네.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오늘 말씀드렸던 뭐 휴먼봇 콜래버레이션 자체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프로덕티 팩이라고 하는 부분의 일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덕티비티 팩이라는 거는 그러면 대체 뭐냐라고 보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salesforce.com이나 엑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존처럼 무슨 컨트롤룸에 들어가서 봇을 실행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냥 salesforce.com에서 예를 들어 내가 컨택 주소 정보를, 고객들 컨택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엑셀 파일을 하나 열고서 그냥 SFDC 안에서 자동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 네. 결과값을 이메일로 받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효율적인 재택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은 어떤 솔루션인가요? 지금 저희가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랙티브 폼이라고 하는 데모 영상에서도 보셨던 그 창이 하나 이제 직원, 프론트 오피스에 있는 직원 또는 컨택 센터의 상담원의 화면에 이제 그런 게 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조회값이 되는 것들을 그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브밋 버튼을,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본사에 있는 봇이, 언어텐디드 봇이 돌아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의 총 과정을 지금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의 네. 제품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고객 자료 유출 방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네. 사실 주변에 보는 눈이 없어지면서 사진 촬영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우려가 높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RPA를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없어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긴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다만 그래서 이제 휴먼봇 콜래버레이션에서는 기존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화면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먼봇 콜래버레이션은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상담에 꼭 필요한 정보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텔레퍼포먼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회사에서 고객이 AT&T라는 고객사가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객 인증 자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안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에 개인정보가 되는 부분들을 다 마스킹 처리를 해버렸어요. 네. 할 방법이 없죠, 인증을 네. 확인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저희 쪽에서 솔루션을 내놓은 건 그러면 우리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맞다, 아니다, 결과값만 보내주는 형태로 구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 자료라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사용자 간 신뢰성이 있는 네트워크 구축 시 능동 위험 기반 모니터링, 뭐 중간자 공격 및 데이터 보호, DLP 통제 방안은 궁금합니다. 이거 연결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으시네요. 네. 요 부분은 사실 저도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VPN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VPN 자체가 보안 측면에서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네. 취약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용의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VPN보다는 해외 일부 컨택 센터들 같은 경우는 VDI 환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정보 다 서버에 있고 여기서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데이터 보호도 그걸 통해서 다 할 네. 수 있겠네요. 네. VDAI를 도입해야 하는 또 비용적으로 가격이 측면이 만만치 않아서. 네, 상승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지문이 계속됩니다. 네. 재택근무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단말기에 대한 인증과 보안 인증 솔루션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증 부분은 사실은 저희 RPA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요거는 이제 해당 보안 솔루션 쪽을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안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네.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HBC 솔루션에서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HBC 솔루션에서 실제로 이제 상담원 단말에 있는 인터랙티브 폼하고 저희 언어텐디드 보드하고 통신을 할 때는 저희도 그 보안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구간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상에서 그런 정보들이 빠져나간다든가 그러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정 정보에서 아예 마스킹 처리를 한 걸 보내준다거나 네. 뭐 OK 값만 보여주는 네네, 형태로 결과만 알려주는 네. 이런 형태로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와 RDA, 그러니까 데스크탑 오토메이션이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팁이나 노하우가 있으면 간략히 알려주십시오. 네, 아마도 이제 RPA라고 하면 unattended bot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RDA라고 하면은 이제 attended bot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대부분 RPA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unattended 기반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근데 unattended bot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end-to-end로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프로세스들만 RPA가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프로세스들이 태반이죠, 사실은. 거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attended와 unattended가 적절하게 결합이 됐을 때,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랙티브 폼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봇이 정보를 가져올 때 사전에 정의해 놓은 정보를 가져오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찾아서 요청하는 방식인가요? 통상적으로 컨택 센터에서는 이제 고객한테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질문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을 인터랙티브 폼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조회 값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unattended bot이 해당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네. 이 질문 되게 재미있는데 대답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RPA를 통한 비대면 교육 프로세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 대상인데요. 어떤 방식의 RPA를 도입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뭐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네. 컨택 센터를 넘어서 지금 교육을 저희가 지금 이제 웨비나를 하고 네.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다가 RPA를 도입하고 계시고 싶다는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희 딸아이도 사실은 한참 코로나가 좀 성행할 때 네. 영어 수업을 그 줌이라고 하는 솔루션 네, 통해서 저희 아이도 그걸로 했어요. 네네네. 온라인 수업을 했었는데 저도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네. 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가 기존 프로그램에 접속, 통신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프라를 개발해야 할 필요는 없나요? 뭔가 인터페이스군요. 추가로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할 필요는 없나요? 뭔가 표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가이드 해줄 수 있으신가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RPA의 사상은 기존에 쓰고 있는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하고
인티그레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인티그레이션 없이 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별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은 거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택근무 진행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비교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WS, 애저, 알리바바, 삼성 클라우드 등 여러 업체의 클라우드 중에서 어떤 제품이 재택근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약간, 네. 네, 저희 쪽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컨택센터 쪽에도 다양한 사스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저기에도 적혀 있던 AWS, 아마존 네. 커넥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스라는 회사에서도 CX1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야 및 성격에 따라 보수에게 요구하는 조건과 기능, 심지어 임계치, 예를 들어 응답 속도나 정확도 등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제품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공받아야만 하는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을 어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는 플랫폼으로 규정을 짓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완제품 형태의 CRM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 ERP나 이런 것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별 고객사마다 자기의 업무 특성에 맞도록 봇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택 상담으로 많이 돌아가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효율적인 재택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워크포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